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던 터라 자주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생각이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쉽게 결정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최대한 좋게 설득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100번 양보하고 이해할 순 있어요. 하지만 개가 돼서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퍼먹다시피 해서 그날도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가리지 않고 토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양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토를 해서 그냥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참아올 만큼 참아왔던 터라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결혼 이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정말 질려버려 친정으로 와버린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애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개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첫 마디가 청소를 다 해놨다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 꼴을 보고 나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청소를 하긴 했는데 당신은 어제 얼마나 놀랐겠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 오늘 안 들어올 건 아니지? 회사에다가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해놨거든. 당신 참 염치 없다.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최근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술 퍼먹고 와서 집안 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놔? 청소했다고 해서 냄새가 빠질 것 같니?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며.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얘야, 나다. 아침에 내 아들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단 내가 먼저 집에 와봤다. 아들이 실수한 거 전부 다 치우고 해장국 만들어 먹였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얘기 좀 하자. 평생 안 올 것도 아니잖아. 많이 실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는지 시모를 불러 집안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이미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서 더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이혼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자, 봐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거 전부 다 정리해줬어. 덕분에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다니까. 아까 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둘이서 잘 좀 지내라. 그래도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살면서 내 아들이 저지른 실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티끌 같은 일인데 심각해질 필요 있겠니? 맞아.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어제 일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어느 누가 술 먹었다고 이혼까지 하냐?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아들이라고 이런 문제로 감싸고 돌면 제가 더 피곤해진다는 거 모르세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토한 거 치우지도 않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겠어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당연히 이혼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은데 삶이 변하는 건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한 거 봐라.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귀찮아서 가정에 더 충실해진다니까.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맞춰가면서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나도 아직까지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면들이 너무 많은데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부대끼며 사는 거야. 어머님은 그런 성격일진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을 했으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 관계 정리할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지 않겠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시 좋게 풀길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거의 떠나간 상태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 이혼하는 게 제가 살 길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설득을 하길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서로 잘 풀라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방문을 두드린 뒤 들어와 옆에 앉았는데 머뭇거리면서 건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남편이 뱉었던 말을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물어보게 되었죠.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지금 하는 일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그냥 직원 하나 고용한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일하면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술자리도 줄어들 테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지. 나도 이번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여?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지금도 내 화가 다 풀린 건 아닌데 당신이 결혼한 이후 오늘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진심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 한 일 다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는 행동이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 결정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정말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먹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꼭 다녀야 되는 거지? 당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해. 그리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야?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잘 다녀. 알겠어? 남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변하겠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던 거였죠. 이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있던 좋은 기억들도 있었기에 두고 보기로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을 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제가 함께 일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자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술자리도 현저히 낮아져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던 회사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다니던 남편이 꾸미는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도중 남편이 전화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동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늦게 올 것 같아 전화를 한 거라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을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침대로 바로 누웠는데 잠시 뒤 남편의 입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길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자동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감한 게 맞는다면 남편 차에서 단서가 발견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칩을 꺼낸 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해서 남편이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딱히 걸릴 만한 게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꾸미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곳을 주기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술 취한 남편 입에서 나온 한 여자의 인물이 등장했죠. 같이 차에 올라탔는지 대화 내용은 꽤 평범했지만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부터가 제 속을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갓집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최근에 만나던 여자의 상갓집에 진짜로 다녀온 거였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어머니께서 너 의사 만들겠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해오셨잖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셨으니 너희 어머니께서 감당해야 될 짐이 상당히 무거우셨겠지. 그래서 그때 몸을 많이 혹사시키셨나 봐. 암으로 떠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노력한 만큼 너는 서울의대 나왔고 결국 의사 생활을 하게 됐잖아. 아마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 대신 지켜줄 테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때 이사만 안 갔어도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그때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만약 이사를 안 갔다면 우리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 사람과 지금 좋지 않은 관계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아닌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삶에 낙이 없었을 거야.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거든. 최대한 빨리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정말 괜찮겠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네 처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많은 위로가 됐고 언제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옳은 행동일까?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난 관계야. 마지막 영상 속에 담긴 음성 녹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온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와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담아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버렸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잠이 덜 깬 상태로 소리치며 화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동문과 나눈 대화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 설마 했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어? 네 입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릴 정도야. 너까짓 게 나를 버려? 내가 유선이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잔물을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된 이상 전부 다 얘기할게. 나는 너랑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해. 어차피 우리 둘이 맞지도 않는데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시간만 버릴 거 아니야. 걔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맞춰준다고. 하지만 너는 날 항상 무시하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잖아. 이런 삶이 너무 숨막혀서 그만하고 싶었어. 걔를 만날 때마다 너랑 비교되고 너랑 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조만간 이혼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장부터 찍으면 되겠네. 자, 내가 서류까지 미리 싹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내일 서류 접수하면 우리는 남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위자료 그딴 거 아깝지도 않다. 그리고 나 재혼식 가는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한 뒤 혼인신고는 나중에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 재혼식 먼저 하기로 했어. 걔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든 상태야. 내가 평생 옆에서 있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어. 거기에다가 직업이 의사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냐? 우리 부모님도 벌써 이 사실 다 알고 계셔. 진짜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냐?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지금까지 봐줬는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절대 안 해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랑 이혼 원하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 이깟 이혼 서류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너희 두 연놈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이혼 절대 안 해줄 거고 그년한테도 똑똑히 전해. 내 눈앞에 띄는 순간 머리채 전부 다 뽑힐 줄 알라고.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에
당장 나가라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며 옷들 싹 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제가 식당 일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 남편은 집만 가지고 들어와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도망을 쳤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시모를 앞세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려서 문이 열리지가 않자 시모는 대화 좀 하자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니? 우리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아주 초를 치네. 이혼을 빨리 해줘야 재혼식을 올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혼인신고까지 할 거 아니야? 걔가 혹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해서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아? 의사인 그년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살겠어요. 의사 타이틀만 보고 그냥 달려드는 것 같은데 급하면 체하기 마련인 거 몰라요? 어차피 저도 당신 아들이랑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괴롭힐 때까진 최대한 괴롭혀주고 떠나야 제 속이 후련하죠. 소송으로 가도 끌 수 있는 만큼 끌고 갈 테니까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자 의사 며느리를 놓치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길래 저도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자 시모의 손이 움찔거리기 시작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두 모자는 밖에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주말에 집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밖으로 버려버린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가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이에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욕실 안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여기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라. 무식한 게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네가 피해본 거에 대해선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소송까지 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 아들 재혼식 날이야. 앞으로 1시간 뒤면 내 아들과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가져가야 새 며느리가 안심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라. 너 때문에 머리도 다시 만져야 되잖아. 힘들게 만든 머리인데 좋게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좋아? 내 아들과 영상통화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니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다. 엄마 보이니? 자, 봐봐. 엄마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거든? 재혼식 전에 도장 찍게 만들고 갈 거니까 우리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있어라. 엄마가 너를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대신 의사 며느리 얻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고생 좀 해주세요.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목에 힘주고 다녀야죠.
우리 엄마 말대로 대충 도장 찍고 끝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따를 것이지. 욕실 안에서 그게 뭐냐? 아, 잠깐만요. 식장 관계자가 불러서 다녀와야 할 것 같으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남편은 영상통화가 연결이 된 채 갑자기 자리를 비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을 했고, 저는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세워놓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길래 저 또한 지지 않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시모 핸드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시모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한 아이가 웃으면서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발견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시모가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온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아이에게서 뺏었는지 바로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 이미 저와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는 게 전부 식장에 생중계된 상황이었죠.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서둘러 도장을 찍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온갖 짜증을 내며 집안에 물건을 던진 뒤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이번엔 제가 시모의 뒤를 따랐어요. 두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택시를 탄 시모의 뒤를 쫓았고 그렇게 도착한 식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목소리만 듣던 블랙박스의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으려 달려들려 했는데 그 순간 상간녀가 어떤 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그때 돼서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 그 사람한텐 조카들인데 언니 부부가 사고로 죽어서 내가 대신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하래.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그 사람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라고 그래. 아까 너도 영상 봤지? 저 집안 나를 놓칠까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혼전 임신으로 낳은 내 두 아이들을 키워주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야. 일단 저 사람도 한번 갔다 온 몸이고 내세울 거 없이 몸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용해 먹기 딱 좋지. 솔직히 그 여자 내가 인생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느라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평생 이용해 먹다가 애들 다 크면 그때 내쳐도 되잖아. 그 집안 사람들 원래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 내가 애들만 없었으면 이런 선택도 안 했지. 두 아이들 아빠가 책임 못 진다고 연락 두절된 상태인데 이렇게라도 아빠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집안 어머니도 가정부로 쓰기 딱 좋아. 의사 며느리라고 내 한마디면 껌뻑 죽거든. 내가 오죽했으면 저 집안을 선택했겠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 상간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대반전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위자료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시모는 의사 며느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고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었고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가겠다는데 제가 그 길을 막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상간녀가 데리고 있던 두 아이들의 친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조카라는 말을 믿고 본인들이 돌봐주겠다면서 의사라는 타이틀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그 인간들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잇몸이 만개해서 상간녀의 계획에 빠져 자신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현재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시댁에 보내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보냈습니다. 그 인간들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 때를 기다린 뒤 한창 단물을 빨고 있을 때 보내주었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친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아이들이 상간녀의 친자식들이냐고 추궁했고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사 며느리의 재력에 단맛을 보게 된 시몬은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난리치다가 충격적이게도 의사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되려 옹호했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겠다며 난리고 시몬은 의사 며느리를 보낼 수 없다며 이혼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의사 아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동안 좋아하면서 살았겠죠. 내막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던 그 인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져주니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던 터라 자주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생각이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쉽게 결정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최대한 좋게 설득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100번 양보하고 이해할 순 있어요. 하지만 개가 돼서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퍼먹다시피 해서 그날도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가리지 않고 토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양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토를 해서 그냥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참아올 만큼 참아왔던 터라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결혼 이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정말 질려버려 친정으로 와버린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애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개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첫 마디가 청소를 다 해놨다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 꼴을 보고 나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청소를 하긴 했는데 당신은 어제 얼마나 놀랐겠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 오늘 안 들어올 건 아니지? 회사에다가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해놨거든. 당신 참 염치 없다.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최근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술 퍼먹고 와서 집안 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놔? 청소했다고 해서 냄새가 빠질 것 같니?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며.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얘야, 나다. 아침에 내 아들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단 내가 먼저 집에 와봤다. 아들이 실수한 거 전부 다 치우고 해장국 만들어 먹였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얘기 좀 하자. 평생 안 올 것도 아니잖아. 많이 실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는지 시모를 불러 집안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이미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서 더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이혼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자, 봐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거 전부 다 정리해줬어. 덕분에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다니까. 아까 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둘이서 잘 좀 지내라. 그래도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살면서 내 아들이 저지른 실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티끌 같은 일인데 심각해질 필요 있겠니? 맞아.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어제 일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어느 누가 술 먹었다고 이혼까지 하냐?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아들이라고 이런 문제로 감싸고 돌면 제가 더 피곤해진다는 거 모르세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토한 거 치우지도 않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겠어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당연히 이혼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은데 삶이 변하는 건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한 거 봐라.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귀찮아서 가정에 더 충실해진다니까.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맞춰가면서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나도 아직까지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면들이 너무 많은데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부대끼며 사는 거야. 어머님은 그런 성격일진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을 했으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 관계 정리할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지 않겠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시 좋게 풀길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거의 떠나간 상태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 이혼하는 게 제가 살 길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설득을 하길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서로 잘 풀라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방문을 두드린 뒤 들어와 옆에 앉았는데 머뭇거리면서 건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남편이 뱉었던 말을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물어보게 되었죠.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지금 하는 일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그냥 직원 하나 고용한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일하면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술자리도 줄어들 테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지. 나도 이번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여?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지금도 내 화가 다 풀린 건 아닌데 당신이 결혼한 이후 오늘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진심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 할 일 다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는 행동이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 결정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정말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먹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꼭 다녀야 되는 거지? 당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해. 그리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야?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잘 다녀. 알겠어? 남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변하겠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던 거였죠. 이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있던 좋은 기억들도 있었기에 두고 보기로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을 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제가 함께 일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자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술자리도 현저히 낮아져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던 회사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다니던 남편이 꾸미는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도중 남편이 전화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동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늦게 올 것 같아 전화를 한 거라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을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침대로 바로 누웠는데 잠시 뒤 남편의 입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길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자동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감한 게 맞는다면 남편 차에서 단서가 발견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칩을 꺼낸 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해서 남편이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딱히 걸릴 만한 게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꾸미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곳을 주기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술 취한 남편 입에서 나온 한 여자의 인물이
등장했죠. 같이 차에 올라탔는지 대화 내용은 꽤 평범했지만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부터가 제 속을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갓집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최근에 만나던 여자의 상갓집에 진짜로 다녀온 거였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어머니께서 너 의사 만들겠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해오셨잖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셨으니 너희 어머니께서 감당해야 될 짐이 상당히 무거우셨겠지. 그래서 그때 몸을 많이 혹사시키셨나 봐. 암으로 떠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노력한 만큼 너는 서울의대 나왔고 결국 의사 생활을 하게 됐잖아. 아마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 대신 지켜줄 테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때 이사만 안 갔어도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그때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만약 이사를 안 갔다면 우리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 사람과 지금 좋지 않은 관계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아닌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삶에 낙이 없었을 거야.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거든. 최대한 빨리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정말 괜찮겠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네 처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많은 위로가 됐고 언제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옳은 행동일까?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난 관계야. 마지막 영상 속에 담긴 음성 녹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온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와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담아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버렸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잠이 덜 깬 상태로 소리치며 화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동문과 나눈 대화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 설마 했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어? 네 입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릴 정도야. 너까짓 게 나를 버려? 내가 유선이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잔물을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된 이상 전부 다 얘기할게. 나는 너랑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해. 어차피 우리 둘이 맞지도 않는데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시간만 버릴 거 아니야. 걔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맞춰준다고. 하지만 너는 날 항상 무시하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잖아. 이런 삶이 너무 숨막혀서 그만하고 싶었어. 걔를 만날 때마다 너랑 비교되고
너랑 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조만간 이혼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장부터 찍으면 되겠네. 자, 내가 서류까지 미리 싹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내일 서류 접수하면 우리는 남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위자료 그딴 거 아깝지도 않다. 그리고 나 재혼식 가는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한 뒤 혼인신고는 나중에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 재혼식 먼저 하기로 했어. 걔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든 상태야. 내가 평생 옆에서 있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어. 거기에다가 직업이 의사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냐? 우리 부모님도 벌써 이 사실 다 알고 계셔. 진짜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냐?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지금까지 봐줬는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절대 안 해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랑 이혼 원하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 이깟 이혼 서류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너희 두 연놈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이혼 절대 안 해줄 거고 그년한테도 똑똑히 전해. 내 눈앞에 띄는 순간 머리채 전부 다 뽑힐 줄 알라고.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에 당장 나가라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며 옷들 싹 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제가 식당 일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 남편은 집만 가지고 들어와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도망을 쳤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시모를 앞세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려서 문이 열리지가 않자 시모는 대화 좀 하자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니? 우리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아주 초를 치네. 이혼을 빨리 해줘야 재혼식을 올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혼인신고까지 할 거 아니야? 걔가 혹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해서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아? 의사인 그년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살겠어요. 의사 타이틀만 보고 그냥 달려드는 것 같은데 급하면 체하기 마련인 거 몰라요? 어차피 저도 당신 아들이랑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괴롭힐 때까진 최대한 괴롭혀주고 떠나야 제 속이 후련하죠. 소송으로 가도 끌 수 있는 만큼 끌고 갈 테니까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자 의사 며느리를 놓치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길래 저도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자 시모의 손이 움찔거리기 시작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두 모자는 밖에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주말에 집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밖으로 버려버린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가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이에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욕실 안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여기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라. 무식한 게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네가 피해본 거에 대해선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소송까지 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 아들 재혼식 날이야. 앞으로 1시간 뒤면 내 아들과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가져가야 새 며느리가 안심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라. 너 때문에 머리도 다시 만져야 되잖아. 힘들게 만든 머리인데 좋게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좋아? 내 아들과 영상통화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니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다. 엄마 보이니? 자, 봐봐. 엄마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거든? 재혼식 전에 도장 찍게 만들고 갈 거니까 우리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있어라. 엄마가 너를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대신 의사 며느리 얻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고생 좀 해주세요.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목에 힘주고 다녀야죠. 우리 엄마 말대로 대충 도장 찍고 끝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따를 것이지. 욕실 안에서 그게 뭐냐? 잠깐만요. 식장 관계자가 불러서 다녀와야 할 것 같으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남편은 영상통화가 연결이 된 채 갑자기 자리를 비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을 했고 저는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세워놓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길래 저 또한 지지 않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시모 핸드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시모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한 아이가 웃으면서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발견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시모가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온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아이에게서 뺏었는지 바로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 이미 저와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는 게 전부 식장에 생중계된 상황이었죠.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서둘러 도장을 찍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온갖 짜증을 내며 집안에 물건을 던진 뒤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이번엔 제가 시모의 뒤를 따랐어요. 두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택시를 탄 시모의 뒤를 쫓았고 그렇게 도착한 식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목소리만 듣던 블랙박스의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으려 달려들려 했는데 그 순간 상간녀가 어떤 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그때 돼서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 그 사람한텐 조카들인데 언니 부부가 사고로 죽어서 내가 대신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하래.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그 사람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라고 그래. 아까 너도 영상 봤지? 저 집안 나를 놓칠까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혼전 임신으로 낳은 내 두 아이들을 키워주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야. 일단 저 사람도 한번 갔다 온 몸이고 내세울 거 없이 몸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용해 먹기 딱 좋지. 솔직히 그 여자 내가 인생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닌 애라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평생 이용해 먹다가 애들 다 크면 그때 내쳐도 되잖아. 그 집안 사람들 원래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 내가 애들만 없었으면 이런 선택도 안 했지. 두 아이들 아빠가 책임 못 진다고 연락 두절된 상태인데 이렇게라도 아빠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집안 어머니도 가정부로 쓰기 딱 좋아. 의사 며느리라고 내 한마디면 껌뻑 죽거든. 내가 오죽했으면 저 집안을 선택했겠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 상간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대반전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위자료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시모는 의사 며느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고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었고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가겠다는데 제가 그 길을 막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상간녀가 데리고 있던 두 아이들의 친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조카라는 말을 믿고 본인들이 돌봐주겠다면서 의사라는 타이틀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그 인간들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잇몸이 만개해서 상간녀의 계획에 빠져 자신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현재,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시댁에 보내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보냈습니다. 그 인간들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 때를 기다린 뒤 한창 단물을 빨고 있을 때 보내주었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친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아이들이 상간녀의 친자식들이냐고 추궁했고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사 며느리의 재력에 단맛을 보게 된 시모는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난리치다가 충격적이게도 의사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되려 옹호했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겠다며 난리고 시모는 의사 며느리를 보낼 수 없다며 이혼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의사 아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동안 좋아하면서 살았겠죠. 내막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던 그 인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져주니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인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저 또한 남들 못지않은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네요.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라곤 언니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누가 우리를 맡아 키우냐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저는 7살, 언니는 8살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친척들이 저희를 맡아 키우는 문제에 대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답니다. 결국 저희는 큰 이모댁에 맡겨졌지만 큰 이모댁에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국은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그때마다 언니를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봉사 오시는 분들이 언니를 많이 예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는 똘똘했고 얼굴도 예뻤으니까요. 언니는 저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본인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저에게 양보하는 등 언니의 보호막 덕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경이는 곧 좋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유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떠니? 언니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희는 자매인데 저는 안 데려가고 언니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원장님, 전 안 갈래요. 제 동생, 그럼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흰 떨어질 수 없어요. 유림이 두고 안 갈래요. 유경아, 유림아, 여기서 헤어진다고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란다. 유경이가 먼저 좋은 집에 갔다가 유림이도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지. 잠깐 따로 사는 것 뿐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렴. 유경이 데리고 가실 분들은 우리 보육원에 제일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유경이를 너무 예뻐하셔.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네. 언니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네? 저도 같이 간다고 제가 말할래요. 언니, 가지 마. 응? 유림아,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자주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언니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저 꼭 가야 되나요? 하지만 원장님은 단호하셨어요. 보육원의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언니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꼭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희는 소중한 증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증표. 시간이 흘러 언니의 입양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 속상했죠.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은 언니를 데리러 오셨고 그 길로 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래도 언니는 입양을 가서도 종종 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니를 만나는 날을 손에 꼽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무렵 제가 9살이 되던 해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지만 미국에선 꼭 편지하자며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죠. 하지만 그 이별은 잠시만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언니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저는 벌써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힘들고 긴 세월이 지나 대학에 들어갔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 생활을 하며 자랐던 터라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만은 단단했네요. 대학을 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서 꼭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언니 동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과 동아리에서 만난 3년 선배 복학생이었죠. 다정다감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자라온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저의 삶의 얘기를 묵묵히 듣곤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받아본 사랑이라 이 사랑 지키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림아, 한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동안 아팠던 기억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난 네가 필요해. 고마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고마워.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무것도 없이 고아인 저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없는 고아인 저를 쉽게 받아줄 일은 만무했죠.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 너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저런 폰대 없이 자란 애를 결혼 상대라고 데려와? 절대 허락 못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지금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고? 못 들은 걸로 하마.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유림이 착한 애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도 없고 씩씩하고요. 전 아마 유림이 같은 환경이었으면 절대 유림이처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줘요. 배경만 보지 마시고요.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얼굴에 그림자 가득한 거 봐라. 딱 봐도 빈티가 나잖니? 어디 창피해서 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다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아가씨, 미쳤어요?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안 될 일에 괜히 힘 빼지 말자고요. 서로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만 마음 돌리면 돼. 그러니 우리 아들 놔줘요. 앞날 장차당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 아빠, 엄마, 유림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요. 가뜩이나 상처 많은 앤데 제가 아는 엄마 아빠 이런 분이었나요? 남친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 남친에게 미안해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낸 사람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마저 결핍이씨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결국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허락은 받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인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하지만 전 제 가정을 꼭 지켜야 했기에 어떤 모욕도 꾹꾹 참아냈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지금 이걸 반찬이라고 차린 거니? 보고 자란 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잘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배울게요. 내가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다.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우리 현욱이 옆에서 제대로 내조나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니? 천박하게 임신이나 먼저 하고 들어오고 이래서 티가 난다는 거야. 천안 출신은 못 속여. 어디 임신으로 남자 팔목을 잡아? 배운 거 없이 내가 너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아. 죄송해요. 지금은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저 정말 노력해서 인정받을게요. 그러니 견만 내주세요. 가슴에선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난 괜찮다 하며 지냈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그리고 남편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오로지 사랑 하나로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모욕하신다 하더라도 다 참고 이겨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천대하셔도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이런 나이를 두고 눈 감았을 부모님 생각을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생겼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남편 형제 시숙께서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라도 저 들으라며 시숙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라도 애미 실망시키지 말아라. 현욱이 하나만으로 족하다. 어휴, 아직도 분통해서 원. 저런 것을 넌 꼭 이 애미 원을 풀어줘야 해. 알겠니? 아직도 내가 쟤만 보면 비가 거꾸로 쏟는다. 본데 없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도 애가 핀티가 줄줄 나 아주. 에이,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할 때도 됐지. 재수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알죠? 원래 그러긴. 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천하의 못된 셈이 만들고 있어. 지 분수를 알고 시집을 왔어야지. 네, 어머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언젠간 저에게 마음 열어주실 거죠? 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댔네요. 그래도 미워하는 맘 풀리시라고 늘 모진 소리엔 저렇게 천진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만 뜨거운 물을 아이 발에 쏟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바로 아이를 빼서 가지고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만 쳐다보았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가고 없었고 저와 어머님 아들뿐이었네요. 항상 모진 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뺨을 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아이를 걱정하시곤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오리기한 토깽이한테? 얼른 119 불러라, 얼른.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 얼른 불러. 죄송해요. 준성아, 괜찮니? 얼른 전화할게요, 어머님. 저 준성이 발 좀 볼게요. 네? 제가 엄마잖아요. 네? 어머님은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물론 저를 절대 못 오게 하셨죠. 애미 자격도 없는 것.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따라오지 말거라. 우리 준성이 내가 데리고 가마. 다행히 아이는 단순 처치만 받을 정도라고 하셨죠. 너무 놀랬지만 오늘 뺨을 맞은 거에 대해선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던 어머님이었는데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언제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기나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네요. 놀라진 않았어? 유림이 네가 더 놀랬겠다.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엄마가 또 한 소리 했지? 마음 다치진 않았어? 응, 괜찮았어. 어머님도 놀라서 그러셨는걸. 그래도 어머님이 준성이만은 예뻐하시니깐 난 그걸로 됐어. 자기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 내가 집에서 애를 잘 돌봤어 했는데 준성이도 다치고 가족들도 놀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난 오히려 너가 엄마한테 상처받았을까봐
더 마음이 안 좋네. 좀만 기다려. 자리만 잡으면 분가하자. 우리끼리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준성이 꼭 호강시켜 줄게. 또다시 남편 때문에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너무하셨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다 참아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과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잔소리는 더 심해져 갔죠. 그러던 중 시숙께서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님과 아버님의 관심은 당연히 시숙께 쏠렸죠. 저 역시도 궁금했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어서 첫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높으셨거든요. 얘기하는 바로는 형님이 되실 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해외파이기도 하고 지금 시숙이 다니는 회사 대표라고 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복이 본인들은 없다고 하소연하셨지만 시숙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내가 며느리 복이 아주 없진 않나 보다. 쟤 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네가 애미를 드디어 기쁘게 하는구나. 아이고, 해외파 며느리라니. 아주 우리 집안에 진귀한 분 납설네. 그래, 언제쯤 데리고 올 거냐? 빨리 보고 싶다. 에이, 데리고 오는 건 천천히 할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 나도 좋네. 이제 노여움 푸셔. 장남이 기쁘게 해줄 테니까. 너만 믿는다, 이 엄마는. 어디서 말도 안 듣는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지? 네 엄마 그럼 진짜 못 산다. 너라도 좀 제대로 갖춘 며느리 보여줘야 한다. 엄마는 바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갖춘 며느리가 시집 오는 거. 아주 이거 하나가 소원이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하해 주었죠. 시숙이 다니는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자본이 탄탄한 식품 회사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안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나마 집에서 숨 쉴 구멍은 남편과 아이뿐이었네요. 그렇게 시숙께서는 연애하시는 분에게 저희를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가지 않길 바라셨어요. 너도 갈 거냐? 아니, 네가 어디라고 따라오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같은 거 같이 가면 얼마나 이 집을 무시하겠니?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너 무식하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주 겁난다. 오지 말거라. 어디라고 따라오려 들어? 그래, 애미야. 그날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마. 뭘 너까지 가니? 그날 준성이도 보고 해야지. 넌 안 와도 된다. 아, 그래도 가족 모임이면 저랑 준성이랑 구이랑 다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이고 그래도 제 형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괜찮아요. 가서 실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계속 보게 될 분이신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일 일 있니? 창피하게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고아의 남자 하나 물어서 이 집 며느리 자리 괜찮다고 할 거냐? 아주 생각이 없어? 천천히 결혼하면 알게 될 것을 어딜 나서? 그날은 집에 있거라.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유,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내가 진짜 원.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그이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성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오지 못하였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전 아주버님이 결혼할 예비 형님 얼굴을 뵙지 못하였네요. 이 서름 언제쯤 끝날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도 없이 하나 있는 언니마저 입양 간 채 홀로 이렇게 살아간 내 인생. 시부모님이 생겨 부모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원망스러운 나날이었네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나 싶기도 했었고요. 제가 욕심부린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럼에도 시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집의 며느리로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빈 티가 나니? 뭘 입어도 빈 티, 촌티? 아마 지금 네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헐 달라 보일 거다. 최대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입어본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치마를 입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됐다 됐어. 어휴,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넌? 네 형님 될 사람 보면 놀랄 거다 아주. 얼마나 고급이 넘치는데 말투하며 기품하며 아주 우아가 철철 흘러. 내가 원 창피해서 결혼식 때도 그러고 올 거냐? 옷 좀 사 입거라. 머리도 좀 하고. 너 욕하는 게 아니라 준성이 애비 욕한다. 아무리 집에서 펑펑 놀아도 그렇지. 여자가 돼가지고 단장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형님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결혼식에서나 보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웠고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다 바꿔드렸어요. 쇼파며 침대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저를 더 비교하기 시작했죠. 어머, 웬일이니? 애가 확실히 배우느라 고르는 것도 남달라. 어쩜 이런 센스하며. 아휴, 내가 진짜 요즘은 살만 난다.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서야 보상받는 느낌이구나. 너네 형님 좀 봐라.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곱니? 자기네 집 혼수 골라서 드리기도 벅찰 텐데 우리 집까지 신경 쓰는 것 좀 봐라.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좋니? 넌 그냥 홀랑 몸뚱아리만 온 거 아니냐? 뻔뻔하기도 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바꿔드려야 했었는데 사는 게 넉넉지 않아서. 형님도 정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구 며느리인데. 아주 똑 부러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너 같은 미련퉁이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말을 말지.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저 역시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죠. 드디어 시부모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형님을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도착하여 신부 대기실에 가 인사를 하였죠. 처음 본 형님은 정말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도 고급지고 우아하며 온화했네요. 다행히 저를 밝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성이 엄마예요. 제가 결혼 전에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지금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매번 동서가 바쁘다고 해서 저도 정신없고 그러느라 따로 인사도 못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감사해요. 형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형님 사진을 담던 찰나 묘하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와 혼주 메이크업실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며 갔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한복이랑 헤어 메이크업 너무 다 찰떡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식장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넌 꼴이 그게 뭐냐? 아휴, 여기 와서도 없는 티를 내야겠냐? 귀걸이하며 목걸이하며. 아유, 진짜 촌스러워서 내가.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래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온 건데 오늘도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오늘같이 좋은 날 화내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화를 내지 말라니. 어디 이게 감히 나한테 말대답을 해? 걷어든 은혜도 모르고? 찰싹 어머님은 시숙의 결혼식 날 또다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제 목걸이를 잡아 뜯으셨죠. 목걸이를 잡아 뜯긴 그 순간 와장창 하며 클러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이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형님의 말씀이 더 놀라웠죠. 그 목걸이 반쪽 저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동생이랑 나랑 나눠 가졌던 증표인데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돼. 혹시 이름이 이유림 맞아요? 내 동생 이유림 맞아? 말도 안 돼. 형님은 머리에 쓰고 있던 면사포를 찢어 던지곤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고 시어머님도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셨죠. 네, 맞아요. 식품회사 대표 시숙의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어려서 헤어졌던 저희 언니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해서 나타났던 거죠. 워낙 신부가 떠나가라 울면서 저를 껴안는 틈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있던 하객들은 저희의 기구한 사연에 주저앉고 말았죠. 덕분에 식은 30분 이상 지체되었어요. 다행히 저녁 결혼식이라 뒤에 결혼식은 없어서 식장에서도 결혼식이 지체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헤어졌던 언니를 1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아주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입양가 출신인 걸 알고 마음이 복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저는 저희 언니 결혼식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다니요.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언니가 생기다니.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못다한 회포를 풀었어요. 아주버님도 이게 무슨 우연이냐며 너무 잘된 일이라고 기뻐했죠. 내가 미국 가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연락해주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네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연락을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땐 아예 네가 성인이 되어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유림아, 이제 다신 언니 어디 안 갈게. 언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신 곳에 시집도 오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 공부는 다 끝마친 거야? 하고 싶은 건 있어? 언니가 밀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지금 그냥 내 옆에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럼 이젠 우리 또다시 또 다른 가족이 되었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천하디 천한 구하라고 매일 구박하시던 분이 첫째 며느리도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의 조화 자매였다니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분 나빠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도 저와 같이 미움을 받을까봐
저는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죠. 저와 달리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던 중 시어머님은 전과 같이 저를 하대했습니다. 그걸 보고 언니는 말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제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 이런 모습 처음 보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 동생이 천안 구원 출신이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좀 다르다 싶었더니 비는 못 속이는구나. 아주 천한 것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리미는 제가 일도 시작하게 할 거고 집에서 가만히 놀게 하진 않을 거네요. 그동안 제 동생에게 늘 이런 식으로 상처 주셨다는 거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다르게 보이네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엄마. 왜 그래요? 말 좀 고쳐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얘. 너는 이혼이 누구네 집 내 이름이야? 어디서 이혼 거리니? 그리고 내가 무슨 얘를 괴롭혔다고 그래? 언니에게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시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나오자 금세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돈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 반면 언니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유리미도 잘해주셨다고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땐 이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미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리미도 저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혼 철회할게요. 사과해 주세요. 시부모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저에게 사과를 할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언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거 있거나 그랬다면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부모라면 이 마음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 나 역시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잊고 살자.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과라뇨. 살면서 언제쯤 인정받을까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인정 아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과가 이렇게도 쉬운 거였다니 참 씁쓸했고 또 좋았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의 양부모님은 언니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 중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사업 수완 좋은 언니 덕분에 회사는 더 커졌고 한국에도 확장을 하여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주 회의를 하다 보니 마케팅팀 과장인 저희 시숙과 누님마저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언니 회사에 출근해. 언니, 그래도 난 대학교 3학년 중퇴인데 준성이 낳느라 졸업도 못했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너무 해보고 싶긴 한데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할 거야, 언니.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해볼게. 그래, 자기야. 자기도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일하고 싶어 했잖아.
준성이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도 이제 사회 경력 쌓는 게 어때? 난 형수님 의견에 100번 동의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 제가 더 기쁘네요. 감사는요 뭘. 제 동생인걸요. 학교는 편입해서 다니면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당장 출근할 거지? 아니 그 전에 어머님 아버님 동서 일하는 거 괜찮으시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오후에만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동서도 사회 경험을 쌓고 서방님이랑 같이 돈을 모아야 분가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있겠냐? 아니, 네가 말해보거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라는 거야? 늙은 내가 하랴? 아유, 난 못한다. 애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나 혼자 이 큰 집 살림을 어떻게 한다니? 이거 다 유림이가 하던 거 아닌가요? 준성이 봐주는 이모님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동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신다면 동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전 그럴 거라 믿어요. 언니의 입김으로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성이는 언니 덕분에 이모님이 케어를 도와주셨고요. 전 언니 덕분에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되찾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내 친정 우리 언니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저에게 모욕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진 않아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 시댁에 가거든요. 시댁에 가도 언니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도 언니 옆에서 공주 대접을 간간히 받고 있네요. 고아로 자라 어렸을 때 언니와 헤어져 말도 못할 시집살이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화창한 앞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얼마 전 승진도 돼서 CS팀 팀장도 되었답니다. 너무 암울했던 그때 그 시절 글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구독자님들께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곧 다가올 희망찬 앞날을 생각하며 화이팅 하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